지난 10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이곳에서 취재진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긴장되네요. 선생님 뵐 거 생각하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들이 그토록 기다린 사람은 침뜸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구당 김남수. 구당은 심사 자격증만 가지고 불법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 9월 미국으로 훌쩍 떠났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이쪽은 이제 남이 지우고 남이 나라고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여기서 이제 못 하게 되니까 사실은 거기 가서 이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간 건데 뭐 여기서도 이제 해야겠죠. 구당은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돌아온 것일까? 그리고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에선 뜸을 놓을 면허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환자를 볼 수 없는 구당 김남수. 그런데 그런 구당이 미국에 가면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저희는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귀국 전에 구당이 어디서 뭘 하는지 수소문을 시작했고 바로 확인차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구당의 소재지는 미국 동부 애틀란타 지역이었습니다. 취재진은 한 암센터에서 구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구당을 취재하러 온 기자라고 소개하자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He is a miracle for me. 10년째 지독한 신경통과 관절염을 알아온 패기 가몬 씨. 패기는 구당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I love this man. I feel wonderful. I feel wonderful. He's helped me so much. No other doctor's ever been able to help me since my surgery 5 years ago. But he has helped me to be able to walk again. 패기는 관절과 허리 수술을 3번이나 받았지만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서 지난 5년간 거의 걷질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침과 뜸을 맞고 난 뒤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통증이 줄었고 걷게 됐다는 겁니다. 말기 유방암 환자인 니나 보우 씨도 침과 뜸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Before, I feel very tired and I don't sleep as well at night and there's always some nausea. When I leave here, I have much more energy and I rest much better at night.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구토 증세가 줄면서 점차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I tell everybody. I tell everybody. I love Dr. Kim. 3년 전 대장암 선고를 받은 다트 서틀스 씨는 올해 3번째로 암이 재발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혹이 컸었어요. 맨 처음 여기 왔을 때. 근데 저 9번 치료받고 굉장히 좋아졌고. 독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반복하면서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극심한 통증. 침을 맞고 뜸을 뜨기 전까지는 수십 알의 진통제를 먹어야 하루를 겨우 버텨냈다고 합니다. Let's see. We've been doing treatment about 2.5 months now. Yeah, maybe 9 times. 9 times. You feel much better? I don't feel any pain for the first time in 2.5 years. Without pain. 만약 울어. 만약 울어서 나도 같이 울고. It's okay. 이렇게 미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구당. 그는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을까?
한 한국인 의사가 지난해 구당을 초청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건주 원장은 15년 이상 암과 만성질환 환자들을 돌봐온 현대의학 전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었고 진통제나 구토 억제제 대신 침과 뜸을 쓰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침과 뜸을 저는 처음부터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저도 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난 6월 미국에 방문했던 구당에게서 시험 삼아 침과 뜸 치료를 받았던 미국 환자들이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7명의 환자를 갖다 치료하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환자들 자신들도 굉장히 편해하고 구토 증상들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구당은 결국 지난 9월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진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침과 뜸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 여기 좀 물이 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다 물이 찬 거죠. 물이 지금 가려버렸죠. 물이 가려버렸죠. 환자가 찾아오면 암 전문의인 이건주 원장은 현대의학으로, 구당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협진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구토가 심하시지? 예, 거기서 호흡이 상당히 불안하네. 산소 130. 산소 조금 저거 해야 되겠죠? 김한준 씨는 1년 전부터 백혈병을 앓아온 환자. 항암 치료약의 독성과 후유증으로 폐에는 자꾸 물이 차고 게다가 밥만 먹으면 바로 구토를 해서 기력이 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침과 뜸만으로 이런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을까? 김 씨는 사흘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폐에 차있던 물이 빠지면서 폐에 윤곽이 드러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가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넘어오고 막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숨은 어떠세요? 호흡도 조금 이제 가벼워진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피검 이것뿐만 아니라 피검사니 모든 거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가지고 또 치료하고 그 결과를 자꾸 이제 봐가면서 하게 되니까 확실히 알게 되는 게 효과가 있다 없다. 시카고에서 차로 14시간이나 달려 이곳 애틀랜타까지 왔다는 김 씨 가족들. 김 씨 가족은 마지막 수단으로 침과 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굉장히 검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제가 이제 이 한방을 선택을 한 거예요. 현대의학이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의사들이 안 좋은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쓴다고.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안 아프게 우선 안 아프게 하는 거. 이곳 의사들은 이렇게 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모두 기록해서 침뜸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과학적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뜸이 항암 치료 등을 할 때 생기는 고통과 구토를 줄여주고 환자가 체력을 유지하면서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설명입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 금세 1시간 안에 구토가 시작된다고요. 그런 분들을 갖다 할아버지가 치료해 주시면은 구토가 상당히 없어요. 구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먹잖아요. 이게 구토도 안 하고 음식 잘 잡수시면은 치료를 갖다가 더 많이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우리가.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불법인데 구당이 어떻게 미국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지 의사면허국도 구당에게 침구사 면허를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구당이 미국의 침술 교육과 면허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뒤에 은근슬쩍 구당이 미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주 검찰총장과 협의 결과 미국에서 정기적인 침술 교육을 받으면서 면허가 있는 친구사의 감독 하에 활동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예외 규정을 빨간색으로 강조까지 해놨습니다. 의사면허국은 왜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일까? 답은 공문에 있었습니다. 침뜸에 대한 구당의 지식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도움이 될 것이란 표현이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더 여기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오픈 마인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흰 고양이면 어떻고 까만 고양이면 어떠냐,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근데 그런 생각이 미국 사람들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즉 침과뜸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구당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의술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환자들에게서도 이런 열린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ything that's going to help me, I have no problem. They can burn my skin, they can do whatever they need to do because it has made such a difference. 하지만 올해 나이 95인 구당이 낯선 미국 생활에 정말 적응을 하고 있는 걸까? 구당이 한 달째 머무르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딸이 함께 지내며 도와주고 있어서 생활이 그리 불편하지는 않다는 구당. 이 집은 그를 초청한 현지 병원에서 빌려준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잠자고 나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러고 나하고 사는 거는 마냥 환자인데 뭐 이런 집이 내가 필요치도 않은데. 구당은 그저 하루 종일 환자와 함께하는 생활이 된다면 어디라도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치매 효과가 있고 없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라고 한 것을 제가 염원이 그거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의사들과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가 여기에서는 쉽게 이제 그런 저거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와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지만 구당이 한국을 떠난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추석, 구당은 한 방송사의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논란의 중심에 서야 했습니다. 침사 면허만 갖고 있는 그가 뜸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고발이 접수됐던 겁니다. 사실 거기에서 내가 그 경찰서에 가서 그 저녁 늦게까지 그 조사를 받는데 거기서 어떤 생각이 딱 드네요. 조금 그 괴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조사 받다가 그 자살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그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결국 구당의 뜸 시술은 불법으로 결론 났고 45일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당은 이에 반발해서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지난 9월 결국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겁니다. 그 전에 조금 얘기가 있었어요. 조금 얘기가 있었던 건데 딱 이제 그 영업 정지가 딱 된 10월 1일부터 정지가 됐잖아요. 그 전에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참 좋게 돼 버렸죠. 만일에 이제 여기에 그런 저거가 없었다 그러면 내가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구당과 이건주 원장은 침뜸 시술의 효능을 검증하는 가장 큰 목적을 현대의학과의 통합 치료에 두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환자들의 회복을 돕자는 겁니다. 다 장단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도 장단, 이것도 장단. 그러면 이 침뜸으로는 죽이고 자르는 거 못 하잖아요. 그럼 현대의학에서 또 기능 살리는 건 못 합니다. 서로 이제 못 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똑같이 그렇게 가서 빨리 이제 병 없는 사람 만들어야 돼.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겠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풀기 어렵던 숙제가 미국에 와서야 해결되어 간다는 구당. 곧
통합치료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도 서 있습니다. 조지아주 곳곳에 새로 짓고 있는 말기 암 환자 전문 병원마다 침뜸 치료실을 갖춰서 지역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대부분 침뜸 치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 do have peripheral neuropathy in my toes and about halfway up my foot. So far, I do have that pain. I do take some medication for it. As a matter of fact, quite a bit of medication. The doctors think that it's as a result of type 2 diabetes, and even with the medication, I continue to have a problem. I'm very interested in acupuncture treatment for peripheral neuropathy. 나아가서 현대의학과 침뜸을 통합 교육하는 대학을 설립해서 침뜸 기술을 전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걸 알려서 모든 그 환자들이 이걸 써서 좀 덜 앓게 했으면 그런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현대의학과의 통합치료와 자신의 의술을 전수할 대학 설립까지 미국에서야 비로소 오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구당 김남수 선생.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활동은 이대로 접는 걸까? 내가 못 오게 돼버린가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 사람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구당은 한국에서 치료하던 환자들이 지금도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재미교포만 구당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원정을 오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취재 기간 중에도 구당을 찾아온 한국인 환자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폐암과 임파선암 말기인 박현우 씨. 구당을 꼭 만나라는 이웃의 말을 듣고 수소문 끝에 미국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같은 그 동네에 사는 분이 어르신이 이제 폐암 그분도 이제 말기셨는데 전이도 다 되고 하셨는데 항암 치료를 받다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이제 노인네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남수 저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침 맞고 뜸 치료받고 하니까 이렇게 식사도 잘 하고 굉장히 몸이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구당에 귀국 일정이 잡혀 있어서 치료가 가능한 날짜는 단 이틀. 이 이틀간의 치료를 위해서 15시간씩이나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찾아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치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환자가 이제 정상적인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컨디션만 유지해준다고 하니까 그게 어딥니까?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해줄 수가 없다. 아니 미국은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는지 저 아이러니한데 아무튼 어떻든 답답한 건 우리입니다. 답답한 건 환자하고 환자 가족이고요. 그런 구당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나 한의사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건강히 다녀오세요. 네. 한국에 돌아가는 마음은 어떨까? 봐야 알겠지. 가서 우리 한국에서 나를 내버릴 건지 필요 있다고 쓰려고 할 건지 그거는 가봐야 알지. 보신 것처럼 미국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체의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당의 침뜸도 검증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미국 의학의 일부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을 접목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경주 시내에서도 차로 30분은 더 들어가야 하는 산골 마을. 그 안에 자리 잡은 병원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김장호 씨가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담요를 두르고 자리에 앉습니다.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에 맞춰서 몸을 비비고 담요를 덮었다 벗기를 반복하는 김 씨. 통역이라는 치료법인데 신선한 바람과 몸이 만나서 피부를 통해 독소를 뿜어내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피부를 천천히 강화시키고 그리고 노폐물을 많이 이렇게 뿜어주고 그다음에 산소나 이런 걸 많이 받아들여주고. 아침 9시 이 병원 조병식 원장의 회진이 시작됩니다. 관장은 할 말 하시죠. 그래도 했는 만큼 이렇게 그렇게 깨어나기 시원하지도 않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조금 일정 불편하시더라도 해도 괜찮은 거죠. 계속 좀 하시고. 아직 조 원장은 또 환자들에게 자연적인 관장을 해서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한 환자당 진찰 시간은 보통 10분 정도. 조 원장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 시각 환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실을 찾았습니다. 제철 나물과 직접 재배한 무농약 채소, 그리고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현미와 통보리로 뿌려진 식단. 양념은 천연 조미료만 사용하고 죽염으로 간을 해서 소화력이 약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입니다. 요즘 여기 이제 더덕이 한창 수확기이기 때문에 더덕을 가지고 배즙에 잣을 넣어서 이제 그 양념을 만들어서 무치는 겁니다. 고기와 생선 같은 육류나 어패류는 모두 빼는 대신에 단백질같이 모자란 영양소는 촉콩과 같은 견과류로 보충하게 합니다. 난치병, 만성병, 또 암도 이 잘못된 식습관, 식생활이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인들의 이제 고칼로리, 고단백, 고지방 식이가 면역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입니다. 이곳에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암이나 난치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 조 원장은 부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다가 점차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면서 새로운 치료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3년 반 동안 개원했던 동네 의원이 이제 그 공단 지역이었는데 그 간염 환자하고 아토피 환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배운 현대의학적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은 게 대체의학이었고요. 그리고 자연을 이용해서 환자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는 이른바 자연의학이 국내외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는 이렇게 산속에 병원을 짓고 본격적으로 자연의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쉽게 표현해서 우리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연 치유를 이용한 치료는 근데 사실 뭐 주사약 꼭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스트레스 완화하고 식생활 고치면 이게 항상성을 바로잡아서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 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등산입니다. 조병식 원장이 산속으로 의원을 옮겨온 가장 큰 이유도 숲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등산 하나 쏟으시고요. 조 원장은 땅과 나무, 숲에서 뿜어내는 자연 에너지가 환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등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특히 숲이 굉장히 중요한 치유제입니다.
숲에서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산소뿐만 아니라 이제 피톤치드, 음이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조병식 원장의 자연의학에는 이외에도 기를 단련시키는 기술연 체조, 또 약초탕 목욕 등의 여러 건강 보조식품이 포함됩니다. 이름 그대로 자연을 활용하고 자신의 몸에 집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난치병 환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 올해 1월 간암 선고와 함께 간 절제술을 받았다는 장은영 씨. 장 씨는 아직 몸에 암 종양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6번이나 받으면서 몸이 너무나 약해진 터라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현재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뭐 구토 부분과 그리고 메스꺼워서 이제 밥을 못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기운이 아주 밥을 못 먹으니까 기운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몸무게도 한 14kg 정도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거의 불가능한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 병원에 찾아와 자연요법으로 치료받은 지 이제 넉 달째. 처음에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는데 여기 지금은 이제 산책을 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 산을 오르는 등산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체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AFP라는 게 간암의 이제 종양 수치인데 그게 38이었는데 지금 제가 5.5 정도로 내려간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완치를 장담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이전보단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하는 환자들. 물론 이 환자들 역시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고 찾아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대체의학 이런 것들이 있는 줄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요법이 아주 우리들이 미신을 믿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심지어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또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제 선배님이나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암센터에도 있고 여기저기 병원에 계신데 미쳤냐 와서 바로 수술해라 아니면은 이제 좋은 병원, 큰 병원 뭐 가가지고 이제 검진을 여러 의사님들한테 한번 받아보자. 조병식 원장이 자연의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도 현대의학이 아닌 것은 터부시하는 사람들과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제 생경을 쓰고 보는 이제 동료 의사들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낮은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편견 외에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쓰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치료를 해보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질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약물을 허가난 약물만 사용할 수 있고 시술도 허가난 시술만 가능한데 대체의학의 여러 약물과 시술은 아직은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적당한 운동 나왔죠. 정식 면허가 있는 의사여도 자연요법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특히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환자들이 늘어날수록 병원 적자도 커진다고 하소연합니다. 근데 이게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실사로 나온 거죠. 병원 같으면 베드에 링거를 꽂고 들어누워 있어야 될 환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입원을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조 원장은 근본적으로 주류의학 외에는 다른 방식은 무조건 부정하려는 태도가 다양한 의학의 발전을 막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연 치유에 대한 법률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체의학이 많이 인정이 되고 통합의학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숲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이 돼요. 환자들은 이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가면서 암 치료보다 더 값진 걸 배웠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거든요. 그냥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끝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효과를 봤다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의학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문 의사님께서 심장 전문의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숲을 보는 것도 과학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만 보는 것과 숲을 보는데 숲을 보는 건 과학이 아니고 나무만 보는 것이 과학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아프면 의사나 한의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이 다 낫는다면 대체 의학이라는 건 필요가 없겠죠. 현실은 의사나 한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가 적지 않고 이 가운데는 제도권 밖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피해가 있을지는 그야말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권 밖 대체 의학, 그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취재진은 민간 의술로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이른바 민중의술가들을 수소문해봤습니다. 그 약 처방해 주시는 분 댁이라고 들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예, 그거 지금도 하시나요? 그러나 취재진이 솔직하게 신분을 밝히고 정식 취재를 요청하자 말투부터 바뀝니다. 예, 저희가 그 SBS 방송국이거든요. 네, 근데 좀 찾아와서 할아버님 좀 뵙고 저희가 조금 촬영 가능할까 해서요. 아이, 하지 마. 우리 할아버지 싫어하시. 대부분의 민중의술가들은 이렇게 진료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취재는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취재진은 민간의술로 병을 치료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69의 조용하 씨. 조 씨는 20년 넘게 피부에 각질이 생기면서 또 빨갛게 덧나는 건선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유명하다는 피부과는 다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조 씨. 오히려 병원에서 지어준 약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피부가 피하 조직이 전부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져가지고 물론 거기에 발진도 생겼지만은 이 피부가 비닐같이 엷어졌어요. 실핏줄까지 드러날 정도로 피부가 약해지다 보니까 어딘가에 살짝 부딪히거나 스치기만 해도 심하게 멍이 들거나 찢어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결국 점점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하던 사업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피부과 의사들이 전문의가 자꾸 엷어집니다. 이게 대책이 없대요. 자꾸 엷어지고 나중에는 피부가 뭉그러진다 이게. 그럼 사람이 살 수 없죠. 스스로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렇게 정말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치달았을 때 조용하 씨는 후배의 권유로 벌침을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좋다는 병원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내 처남이 한인데 그만큼 해도 못 나섰는데 무슨 벌침 그까지 이게 뭐 대단한데 그게 되겠냐. 저는 정말 마음에 반신반의했어요. 환자가 있어요. 호객스러워.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에 직접 방법을 배워서 벌침을 놓아봤다는 조 씨.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반 만에 이 핏줄이 빨간 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제가 그 자랑하죠. 지금은 붉은 흔적만 조금 남아있을 뿐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손. 벌침을 맞은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몸 전체에 퍼져있던 발진의 흔적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하면 멍이 새카맣게 좀씩 돋아납니다. 근데 지금 때려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만큼 피하 조직이 튼튼해졌다 이거예요. 이거 이상 더 있습니까 제가? 조용하 씨에게 벌침 놓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 주변에 뭐 벌 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벌요? 예.
요 밑에요. 요 밑에요. 네. 그런데 이 주민은 취재진의 카메라를 보자 당황한 듯 말을 바꿉니다. 뭐 하는 거예요? 벌 키우는 사람이 여기 왜 있어요? 없어요. 취재진은 우여곡절 끝에 벌침 연구가와 연락이 닿았고 조심스레 그를 설득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벌침 연구가인 배칠근 씨는 놀랍게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침의 벌독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벌침의 벌독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균을 살균하는데 살균하는 능력이 페니실린의 1000배를 살균해 버리니까 결국 혈이 깨끗해지니까 오장육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그가 어떻게 벌침을 배우게 됐을까? 폐결핵 말기를 알았는데 서울대 병원 갔을 때에 도저히 당신은 낫지 못한다. 그래서 주사 한 대 못 맞고 그냥 내가 울산으로 실려와가지고 그 뭐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20년 전 과로 때문에 말기 폐결핵에 걸렸는데 친구로부터 벌침 이야기를 듣고 무모한 시도를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무작정 핀셋을 가지고 볼을 집어가 허리 아픈데 무조건 갖다 댔지요. 5마리를 딱 맞고 난 후에 내가 거기서 실신을 해버렸어요. 원래 그게 그래 맞으면 안 되는 건데 모르니까. 그런데 그 덕분이었는지 그 이후에 점차 기력을 되찾았고 유명하다는 제야 전문가를 찾아가서 벌침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아름 찾아오는 환자들을 돕게 되면서 벌침 연구가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도 컸습니다. 불법 시술을 한다면서 4번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자가 직접 벌침을 놓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료법 위반 논란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치료해준다는 조건에서 내가 자꾸 잡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국 강의에 들어간다. 무료 강의를 하고 치료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해라.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는 주류 의학계가 자신의 방법을 검증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명된다면 환자를 위해 활용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간 대대로 그 의술이 전해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병원에 치료되지 않는 사람을 한의사가 치료 못하는 사람을 민간 의술을 치료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살았으면은 낫게 해준 그 의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요걸만 가지고 죄인이 돼버립니다. 유치장에 가야 합니다. 어떻게 유치장에 가야 하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비제도권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는 민간 의술인의 수는 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또 이 가운데 오히려 병을 키우는 이른바 돌팔이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발도 못하게 식물이 나와가지고 애가 막 눕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원인은 웅담주사. 결국 한 명은 죽고 말았습니다. 저희 뉴스 추적에서도 불법 의료 시술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추적 보도를 해왔습니다.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같은 주류 의학계는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민간 의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환자의 생명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까지나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글쎄요, 저희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 의료인이 하는 게 환자분들이나 국민들께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서 민간 의술자를 찾는 환자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주류 의학계가 여러 민간요법을 무시만 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 하지 않는 민간의술이라는 게 또 얼마나 존재하며 그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치료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 의료의 실태를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수립 이후로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연구를 해보자. 연구를 해서 아닌 것은 정말로 아닌 걸로 판명을 해주자. 누가 판명해주냐. 지금은 환자가 경험해서 자기 몸 바쳐서 판명해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방치하지 말고 적어도 연구도 하고
자꾸 업데이트도 하고 해서 뭔가 밝혀내자. 병원에서 병이 낫질 않아서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그 길은 불법이고 위험하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이 길은 그래도 안전하고 나름의 효과가 있더라. 하지만 이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검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체의학,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용을 해야 할까요? 취재진은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라이프 대학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대학입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고 보고 수술이나 약을 투여하는 대신에 척추 신경을 손으로 만져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Of course, in chiropractic, we know it's healthy since the nerve system runs how the body functions. To make sure the nerve system is working correctly so the body can not only function properly, but adapt successfully, have higher resistance and immunity, if you will, in the environment that it's in. 미국에서는 이 카이로프랙틱대가 의대와 맞먹는 5년 과정입니다. 단순히 치료하는 방법 외에도 인체와 척추 구조 같은 기초의학과 의료사고 예방법 등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한 대학에서 미국과 같은 카이로프랙틱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학생들은 주로 이제 미국 라이센스를 따서 미국 의사면허증은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 그런 데 이제 활동할 수 있게 하고요. 하지만 대학원까지 5년을 다녀도 국내에서는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정형외과가, 한의사들은 추나요법이 있다면서 카이로프랙틱 관련 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물론이고 민간협회까지 여러 개 생겨나서 테크닉만 배운 사람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도 이제 물론 당연히 세미나 통해서 뭐 3주짜리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면서 해봤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고 나서 디스크가 터졌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목이 더 심하게 망가졌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미국의 전문가도 하루빨리 이에 대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자격 시술자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충고합니다. It might look like they're doing similar things. In fact, in Korea, they actually use the same tables in textbooks that are used over here because, you know, chiropractors for-profit entrepreneurially have gone over to try and, bring chiropractic to the country, which frankly, from our perspective, is a very dangerous.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받는 대체의학인 카이로프랙틱이 이 정도니까 다른 대체의학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행위는 의사나 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류 의학계는 그래서 대체의학이나 민간의학을 불법이고 위험하다면서 외면해왔습니다. 물론 검증되지 않은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체의학 전문가들이나 민간요법사들 모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약초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술을 담근다. 무슨 약을 갖다 만든다. 이거 정말로 참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덮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기 전에 체력에 우리 몸이 이상 반응이 있는지 알레르기 체질인지 찔러서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때문에 이들의 요구도 무작정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하고 그걸 국민들이 보고 납득이 가면은 하라고 할 것이고 납득이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돌려줘야 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백악관 안에 별도 위원회를 둬서 정책을 연구하고 대체의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국립보건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고 효능이 증명된 방법은 수용을 하되 문제가 있는 방법은 걸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국회의원이 이런 역할을 할 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보안 대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고 또 그 밑에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전문성을 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규명을 하고 문제는 검증에 나서야 할 전문가들인 기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그리고 정부가 대체의학 도입에 대해서 소극적이란 점입니다. 이미 2년 전에 의료법을 고쳐서 의사나 한의사 외에 다른 대체의학 분야도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 못 받는 환자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류 의학계나 정부 모두 어떤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병원에서 치료 다 되면 뭐가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내몰린 환자나 빗결림 환자나 안 치료하다가 힘든 환자들은 누군가 도와주는 걸 우리들이 도와준다면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협이 그걸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주류 의학계가 더 이상 대체의학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비제도권에서 의료 시술을 받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안전한 것과 아닌 것을 가려내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존의 의학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학 또는 동양의학, 대체의학 이 모든 데서 좋은 점만을 이렇게 같이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새로운 의학이 될 거다. 남수 침술원이 문을 닫은 지 꼬박 1년째. 하지만 병원에서 병이 낫질 않아서 구당에게 매달려 보려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가 더 좀 급한 거 같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피부가 언제 가시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관계야. 어느 자리에서 나왔죠? 그런 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게 지금 해서 안 하는 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거는 이제 많이 쉬고. 구당은 또 한 번 고발을 당하면 그나마 있는 침사 자격마저 박탈당할 수 있어서 거절 또 거절입니다. 그가 없는 동안에도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환자들의 호소문은 상자를 하나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서. 참 너무 기가 막히죠. 구당은 내일 헌법재판소에 갈 예정입니다. 의사나 한의사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구당은 다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자 말이야. 검증. 미국에서는 검증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증해가지고 치료하고 또 치료 다음에 지금 검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해. 저희가 오늘 방송 내내 던지고자 했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의사나 한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환자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병통치를 할 수 없다는 현재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3의 치료법은 없는 것인지 겸허하게 연구하고 옥석을 가리는 작업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의료법의 위헌성을 놓고 공개 변론이 벌어집니다. 이 자리가 치료받지 못하는 갈 곳 없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